의사들이 숨기는 무릎 통증 완전 해결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무릎 통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당연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왜 지금까지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도 충분히 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아픈 적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픈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불편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죠. 이런 생활 패턴이 바로 무릎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잠깐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을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릎 주변 근육의 불균형과 약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의 약화가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제 무릎 통증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무릎은 사실 매우 복잡한 관절입니다. 단순히 뼈와 뼈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대, 연골, 근육, 힘줄이 모두 조화롭게 작용해야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보면 이 조화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파워하우스라고 불리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그 역할을 무릎이 대신하게 됩니다. 마치 CEO가 일을 안 하니까 직원이 과로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또한 앉아있는 동안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근육은 계속 짧아집니다. 반대로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은 늘어나면서 약해지죠. 이런 근육 불균형이 바로 무릎 통증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스스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양을 받을까요? 바로 관절액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관절액이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려면 무릎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스펀지를 물에 담갔다 뺐다 하면서 물을 흡수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무릎이 한 자세로 고정되어 있어서 연골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연골이 말라가고 약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무릎 통증의 근본 원인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또는 유전적인 문제라고 넘어가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누수가 생긴 곳만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배관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하는 거죠. 이제 실제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무릎 주변 근육 재활성화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들은 마치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런 근육들을 다시 깨워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바로 VMO라고 불리는 내측 광근입니다. 이 근육은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인데 무릎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뼈가 바깥쪽으로 틀어지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VMO 근육을 활성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보세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에 힘을 주세요. 이때 허벅지 안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동작을 5초간 유지하고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VMO 근육을 깨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엉덩이 근육 강화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은 바로 벽 스쿼트입니다. 등을 벽에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인데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햄스트링이 짧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릎 뒤쪽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간단한 햄스트링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세요. 이때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정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발목 유연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발목이 딱딱하면 그 영향이 무릎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하이힐을 자주 신거나 딱딱한 신발을 오래 신은 분들은 발목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목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왜 무릎 통증 해결에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체인과 같아서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발목, 무릎, 엉덩이는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작용합니다. 발목이 딱딱하면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더 많이 굽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릎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반대로 발목 유연성이 좋으면 무릎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발목 유연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벽 스트레칭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벽에 손을 댑니다. 뒤쪽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장딴지와 발목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속 무릎 보호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일상생활에서 무릎을 잘못 사용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첫째, 앉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에 몸을 맡기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거나 의자 아래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자세는 무릎 관절을 경직시킵니다. 올바른 앉는 자세는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고 무릎은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어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대부분 무릎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는데 이것보다는 엉덩이를 앞으로 밀면서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마치 엉덩이로 의자를 밀어내는 느낌으로 말이죠. 셋째, 계단 이용법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전체로 디디고 내려갈 때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난간을 잡고 체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과 일어난 후에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침대에서 무릎을 몇 번 굽혔다 펴는 동작을 해주면 관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평평한 신발이나 너무 높은 굽의 신발은 모두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적당한 쿠션과 2에서 3cm 정도의 굽이 있는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릎에 좋은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영양 공급입니다.
무릎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콜라겐입니다. 연골의 주성분이 콜라겐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콜라겐 보충제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무릎 연골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콜라겐을 합성하려면 비타민C와 아미노산이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연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닭발, 돼지족, 속꼬리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가 높고 콜레스테롤도 많아서 자주 드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뼈 우린 국물입니다. 사골이나 닭뼈를 오랫동안 끓여서 우린 국물에는 콜라겐이 젤라틴 형태로 녹아 있어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상대적으로 낮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 통증의 상당 부분이 염증 때문이거든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 등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을 드시기 어려우시면 견과류나 들기름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 기능도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 부족률이 매우 높습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섭취도 적기 때문이죠. 비타민 D는 버섯류, 달걀 노른자, 연어 등에 들어있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블루베리, 체리, 포도 같은 보라색 과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관절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의 비타민 K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트랜스지방, 과도한 염분은 모두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탄산음료나 과자, 패스트푸드는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관절액의 주성분이 물이거든요.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관절액이 제대로 생성되고 순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에서 4kg의 부담이 추가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죠.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단계별 무릎 통증 완전 해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죠. 무릎이 심하게 아플 때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통증을 먼저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RIC 요법입니다. 레스트 휴식, 아이스 냉찜질, 컴프레션 압박, 엘러베이션 거상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냉찜질은 15에서 20분씩 하루 3~4번 해주세요.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고 쉬는 것도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VMO 근육 활성화 운동만 가볍게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운동을 하루 3세트, 각 세트당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본격적인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종아리 스트레칭을 매일 해주세요. 각 동작마다 30초씩 유지하고 3번 반복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IT밴드 스트레칭입니다. IT밴드는 허벅지 바깥쪽을 따라 내려오는 근막인데 이것이 짧아지면 무릎 바깥쪽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옆으로 누워서 아래쪽 다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으로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회복되면 본격적인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스쿼트나 런지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야 해요. 먼저 벽 스쿼트부터 시작하세요. 등을 벽에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5회씩 3세트 합니다. 이때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다음은 글루트 브릿지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동작인데 엉덩이 근육 강화에 최고의 운동입니다. 15회씩 3세트 해주세요.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동작들을 연습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방향 전환, 한발 서기 같은 동작들이죠. 이런 기능적 운동을 통해 무릎의 안정성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서 운동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3에서 4번은 꾸준히 무릎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치 양치질 하듯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사라지면 운동을 중단하는데 이것이 재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무릎 건강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릎 건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무릎은 단순히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관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걷기가 힘들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건강이 악화됩니다.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등산도 못 가고, 여행도 힘들고, 심지어 장 보러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고, 그러면 통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통증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하면서 미루시는데 무릎 건강에 있어서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만 늦어져도 회복에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50대부터는 더욱 급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고 관절 연골도 점점 얇아집니다. 이때 적절한 운동과 관리를 하지 않으면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한다면 70세, 80세가 되어도 건강한 무릎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60세에 시작해서 지금 70세인데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단순히 민간요법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물리치료사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이죠. 특히 VMO 근육 활성화 운동은 정말 기적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대로만 하신다면 이 3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의 투자로 평생의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무릎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은 올바른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영상을 끄고 나서 바로 의자에 앉아서 VMO 근육 활성화 운동 10번만 해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
그리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